제주시를 시범도시로 지정을 해서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들이 장애인 당사자한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전년도에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개념적인 출발의 심포지엄을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는 거기에 이어서 사례, 그러면 사례와 그러면 지역에서 그 역할들을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번 저희 심포지엄의 그 세미나의 자장을 맡아주실 우리 서인환 고용안전협회 본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본부장님이 진행해 주시겠는데요. 우리 서인환 본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심포지엄의 주제는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보자는 것을 이제 하고 있지만 커뮤니티 케어 센터에 대한 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들의 서비스가 복지관이라든가 또는 이제 장애인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서 누구는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고 하는 전달 체계가 좀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시도는 했었습니다. 행복이음센터를 한다, 뭐를 한다,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서비스 평가도 하고 서비스 연계도 하고 뭐 하겠다라고 준비를 해오다가 이게 장애인만 별도로 이렇게 설치하는 게 계속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이제 이름을 커뮤니티 케어 센터라고 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그다음에 의료와 그다음에 교육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 연계를 해서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처럼 해서 연계를 해주자 시범 사업을 하는데, 시범 사업을 이제 할 도시들을 이제 공모를 보건복지부가 했었는데, 사업 계획서를 보면 장애인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다 총망라해서 제출을 하신 것 같아서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총망라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가, 그다음에 이게 그 서비스가 공익성을 띈다는 점에서는 좋은데 이렇게 되면은 당사자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히려 당사자들한테는 관주도형이 되어서 더 불리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시범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또 이 성격이 뭔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앞에서 사회하신 분이 제주도에서 먼저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들으면 먼저 함께해서 듣고 이야기를 들어서 체계를 잡는 것보다 오히려 실무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개념도 빨리 잡고 문제점도 빨리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교체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순서는 좀 바꿔서 하는 걸로 해보고요. 그래도 소개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실 분이 네 분이신데, 충남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에서 박사를 학위 받으셨다는 뜻인가요? 학위 과정에 있다는 뜻인가요? 예, 마치시는데 곧 그 DPI에서 일을 하시게 되겠네요. 예. 김정은 충남대 우리 박사님 먼저 인사 좀 하시죠. 예, 그 전국에 이게 방송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도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김정은입니다. 먼저 이렇게 제가 인사를 좀 드리게 돼서 순서상 인사만 먼저 드리게 되는 순서일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자리는 사실은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코로나가 좀 저희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좀 사회적 거리나 안전을 유지해야 돼서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지만, 사실은 오늘 저희가 찍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과연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얼마나 이 자리에 오시기 어려웠을까, 그리고 또 실제 이 현장을 온라인으로 얼마나 원활하게 보실 수 있을까,
아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대답을 저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문제의식은 누구나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이런 분위기가 이러한 어려움이 저희 이 세미나에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가 된다면 조금 더 나은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전환점으로 오늘의 자리에 의미를 찾을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또 다음 분 또 저도 인사를 기다리겠습니다. 예, 발표하실 분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십니다. 우리가 이 커뮤니티 케어 센터가 원래 노인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한 것을 그 개념을 장애인 쪽에도 확대해서 이제 적용하는 식으로 왔기 때문에 노인 쪽에 먼저 했는 데는 어떤가 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옥천 노인 장애인 복지관에 팀장 계시는 김양욱 팀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권익증진팀 팀장 김양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노인하고 장애인 분들이 이제 같이 저희 복지관을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라는 주제로 맨 처음에 저희 이제 그 전달 체계에 대한 것들이 정책이 나왔을 때는 사실은 노인 쪽에 포커스가 굉장히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아마 모든 복지관들도 마찬가지지만 무수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이제 잘 되고 있는 몇몇 도시의 사례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좀 모색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소개드릴 분은 제주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 통합돌봄이니까 통합된 거니까 굉장히 규모가 큰 혹시 그 대기업 그룹은 아신가 싶기도 한데 예, 최정일 선생님, 예, 센터장님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 센터장을 하고 있는 최영열입니다. 저희가 그 지금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분야가 대구 남구와 제주시 두 개의 지자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우수 사례가 아니고 그냥 지금 선도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이제 다다음 주에 그 성과 공유 대회 하면서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제주에서 한 내용을 모니터링한 부분이나 그 다음에 또한 그 모델 개발을 위한 또 보고 대회가 있거든요. 그때 또 이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전국에 방송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전반적인 어떤 그 평가에 대한 성과에 대한 내용은 그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례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래 그 물건을 시제품을 만들 때는 굉장히 정성껏 이제 홍보도 해야 되니까 잘 만드는데 실제로 제품 만들 때도 동일한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이 시범 사업 할 때는 예산을 들이고 막 공을 너무 들여서 잘 성공을 해놓고 또 실제로 할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오늘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우려를 같이 고민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우리 발표해 주실 분이 이상엽 제주 삼달다방, 제주는 삼나도라 그래서 삼자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삼발다방이 커피 파는 데는 아니겠죠? 예, 지역 공동체 대표님 인사 좀 해주십시오. 삼달이라는 말은 삼달이라는 지역에서 사람을 만나는 공간 뭐 이런 취지로 해서 만든 공간이고요. 장애인 비장애인 같이 차별 없이 문화적으로 만나는 뭐 여행자 문화공간 같은 걸 지향하면서 만든 공간들이고요. 제가 실제적인 좋은 사례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었던 장애인과 관련된 경험들을 갖다가 장애인 커뮤니티와 관련된 내용을 관련된 토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조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정확히 몰라서 그랬는데 사람들과의 그 만나는 하나의 그 프랑스로 이야기하면 살롱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발표를 먼저 이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주제 발표인데요. 그 코로나 19 이후에 그 장애인의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최영열 우리 그 지역 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장님 먼저 발표를 해주시죠.
예, 현재 그 장애인 쪽에 이게 서비스 전달 체계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게 등급제 폐지 TFT 만들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뤄졌던 문제인데요. 그게 이제 현재 커뮤니티 케어에 이제 좀 이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 또 하나 특징이 서비스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공적 서비스를 해서 이제 그 사각지대에 있는 서비스들을 이렇게 보완하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될 것인가, 장애인 단체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기는 합니다만은 공적 서비스가 있어야지 된다. 라고 주장하고, 공적화해 나가야 근로자들도勤務 보장도 되고 서비스도 안정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이 중복이 되고 공적으로 하는 쪽에서는 예산을 지자체에서 직접 사용해서 민간하고 경쟁을 이렇게 하게 되면 민간이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이 좀 무너지지 않느냐, 이런 또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가 좀 찾았어요, 파일?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 중에 저희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에서 시행한 사업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동영상 하나를 짤막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입니다. 장애인 지원주택 사업, 스마트 홈케어 서비스, 행복플래너 지원 사업, 이동 지원 사업 누리카, 장애인 가족 기능 강화와 정서 지원 프로그램, 이외에도 제주시에 거주하는 발달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을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리고 싶은 삶, 당당하게 사는 삶을 위해 이 캠페인은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예, 오늘 저희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의 이제 발표 순서는 비전과 목표, 일반 현황, 그리고 전달 체계, 그다음에 선도 사업 프로그램, 통합돌봄 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통합돌봄 이야기를 차례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PPT에 보이시다시피 이번에 저희 제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16개의 지자체에서 이제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13개가 노인 분야이고 한 곳이 이제 정신질환 부분이고요. 2곳이 장애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분야를 제주시와 그리고 이제 대구 남구 2곳에서 이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작년도 6월에 사업이 선정이 되면서부터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저희 센터 사업은 작년에 기반을 만든 후 올해 좀 사업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이 선도 사업에 지금 대부분이 공공에서 주도하고 있는 부분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제주시는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라고 하는 그 어느 정도의 사업을 민간으로 위탁을 해서 이제 관과 민간이 협력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만들고 있고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에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는 제주시가 장애인 분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개소하였으며 지금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나래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자기 결정권을 존중받으며 지역사회에 자립하여 생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누리고 싶은 삶, 당당하게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제주형 통합돌봄 모델을 만들어 가기 위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추진 배경, 그 다음에 비전, 그 다음 목표, 그 다음에 사업 개요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요 빔을 좀 더 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추진 배경은 지역사회에서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좋은 삶의 기회를 제공받고 인간 그 자체로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대한 욕구와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돌봄 등 독립생활에 필요한 통합돌봄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제주시는 장애인과 함께 사는 삶 행복도시를 비전으로 하여 모든 장애인의 선택권 존중을 통한 자기결정권 보장,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통합돌봄 구현,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그리고 제주의 특색을 살린 지속가능한 제주형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 지원센터는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나래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제주시에서 이게 장애인 이제 커뮤니티 케어를 이렇게 사업을 한다 이러니까 모든 영역의 장애 영역이 다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내년 일단 1차 년도에 작년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가 처음 사업이었는데요. 그때 저희 제주시에서는 정책 대상자를 발달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으로 이제 정책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지금 선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전체 인구가 69만 6천 명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 중에 한 5% 정도가 이 어떤 장애 이제 인구가 이제 현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한 5천 명 정도의 발달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을 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있는 생활시설이라든가 이용시설이 있는데 생활시설이 공동생활 가정을 포함해서 한 20개소가 있고 그리고 이용시설도 주간보호, 그다음 직업재활 등 한 25개소가 있어서 정책 대상자 중에 장애인 중에 지금 거의 한 20% 정도의 장애인분들이 이런 거주시설이라든가 이용시설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달라진 게 무엇이냐? 제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달체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제주시는 복지위생국에서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그다음에 위생관리과 이렇게 총 5개 과가 있는데요. 여기에 주민복지과에 통합돌봄 지원팀이라는 팀이 새롭게 신설되어 있고 거기에 전담 공무원 3명이 이제 배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26개 읍면동에 통합돌봄 창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려고 하면은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로 가가지고 통합돌봄 창구에서 신청을 하면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그 내용들을 다 수합을 해서 저희 센터에게 이제 사업을 이제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달 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통합돌봄 안내 창구가 있습니다. 이 안내 창구는 지금 제주시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도 이제 통합돌봄 창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관에도 통합돌봄 창구를 두었습니다. 그러면 그 통합돌봄 창구에서 이렇게 그 사업의 신청이
이루어지면 정책 대상자의 복합적인 통합돌봄 어떤 욕구를 이제 사정을 하고 그리고 고난이도 사례 등 이제 복합적인 욕구 대상자에서 사례 의뢰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지역 케어 회의라고 하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에서 그런 내용들이 결정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원주택이나 응급안전 시스템, 플래너 연계, 정서 프로그램 등 보건의료 건강 연계 등의 자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총 지금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총괄인데요. 지금 이제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어디 이제 있는 뭐 장애인 복지 사업들을 다 갖다 놓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제주시 공무원도 아니고 이걸 이제 하는 사업의 주체로서 어떠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 어떠한 부분들이 그런 인프라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한가 했을 때 이 재정 지원 선도 사업이라는 건 직접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연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의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이라면 직업재활기관이나 고용공단하고 연계하는 해서 취업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업들이고요. 또한 이제 자체 프로그램에서 이제 마을 통합 돌봄 사업이라고 하는 건 공동 모금회하고 저희 사회적 협동 공동 모금회에서 제주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를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이제 서비스를 이제 만들고 그 부분들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통합돌봄 사업에 연계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빨간표가 되어 있는 게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모든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관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적인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관협의체가 지금 운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27명의 관계공무원, 학계, 통합돌봄 관련 시설 단체장들을 해서 지금 이게 구성이 돼가지고 상하반기로 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잡아내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지역 케어 회의인데 지금 여기는 이제 운영 주체가 통합돌봄 지원팀입니다. 시청에 있는 통합돌봄 지원팀에서 이걸 운영 주최를 하고 회의는 월 1회 집합회의를 하는데 만약에 뭐 요구가 있다면은 그 외에 회의를 또 진행할 수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구성 인원이 지금 전체 107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각 지역에 있는 그 읍면동 공무원들 그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고 맞춤형 복지팀에 있는 사례관리 팀에 이제 공무원들도 다 들어와 있고요. 그 외에 저희 민관 영역에서 한 20명 정도가 들어가 있어서 만약에 이번에 사례가 뭐 용담동 사례다 이러면 용담동 사례관리자, 그 다음에 동 관련자,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해서 또 다시 조직화돼서 이제 만들어지는 부분이고 여기 사례 관리에서 이제 그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지원이 필요하거나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지원센터가 그 사업들을 진행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주거지원 영역에서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주거지원 영역이 자립생활주택하고 지원주택이 있는데요. 이 자립생활주택은 이 부분은 부모회에서 지금 위탁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지원주택은 이게 저희 지원센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원주택은 제주도 개발공사 3다수를 생산하고 있는 제주도 개발공사의 주거복지팀이 있어서 거기에서 주거 매입 임대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주택을 마련을 해서 이제 저희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해가지고 저희가 임대형 주택 지금 주택을 9호를 여기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장애인분들을 지금 입주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부모회에서 이 사업도 부모회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24시간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자 입원, 경조사 출장 등 이제 이러한 갑작스러운 부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사업들을 이제 진행하는 부분들입니다. 지원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장애인이 살아가는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기반이라고 하면 그와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이 그와 따르는 이제 서비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주거 지원 서비스라든가 그리고 이제 또 보건의료 관련한 연계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주택 재가장애인 등이 지역사회 자립에 필요한 각종 자료 정보, 통합돌봄 사례관리 등 지역 자원 발굴 및 연계 등의 대상자 맞춤형 자립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핵심 인력을 저희는 행복플래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플래너가 지역에 혼자 사는 장애인이 거나 저희 통합돌봄 대상으로 선정되신 분들에게 정기 방문을 통해서 이 다양한 이제 많은 자원들을 지금 연계하고 있고요. 밑에 보면 여기 보면 행복 코치라고 있는데요. 지금 활동 지원사를 배정받지 못해서 그 어떤 일상생활이라든가 이제 이 생활에 좀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복 코치를 이제 파견해서 직접적인 주거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제주시에서의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말했고 저희 제주시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는 돌봄 이제 사업이 제주시가 선정됨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8명의 종사자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11월에 개소해서 지금 한 1년 정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통합돌봄 지원센터의 사업의 꼭지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총 7가지 꼭지입니다. 통합돌봄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제주형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그리고 개발공사와 더불어 장애인 지원주택을 이제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행복플래너가 파견이 되고 지원주택에 사시는 장애인분들에게 이동지원사업 누리카가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누리카 같은 경우에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분들도 이용할 수 있고 발달장애인분도 이제 지원사 없어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횟수는 하루에 왕복 기준으로 해가지고 횟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은 저희 누리카를 좀 이용하면서 같이 이제 지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프로그램이나 개인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진행하고 있고요. 이쪽에 보면 스마트 홈 케어 서비스라고 있는데 저희가 정기 방문만 하는데 그 장애인분들이 야간에 돌봄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런 고민을 지금 하다가 스마트 홈 케어 서비스라고 해서 응급안전 알림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가정에 활동량 감지기라든가 응급호출기, 스마트 전 등 가스 차단기 등 설치해서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 및 응급안전요원에게 그리고 119에 연락해서 후속 조치를 제공하는 스마트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이제 서비스입니다. 이 장애인 지원주택은 지금 대부분이 이게 매입임대가 저희가 9채가 마련이 됐는데 두 채를 빼면은 다 1.5룸입니다. 원룸이 아니고 1.5룸이기 때문에 저희 뇌병변 장애인 분들도 충분히 그 휠체어까지 그 현관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되더라고요. 1.5룸인 경우에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이제 7개 이제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는 이제 2인실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함께 살고 있는데요. 대부분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다 잘 갖추어서 살고 있고요. 여기서 그럼 얼마나 살 수 있느냐를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지원주택 입주하시면 그 매입임대 아파트가 이제 2년에 계약해서 10번 계약해서 20년을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제 있죠. 그냥 그 SH 공사나 이런 데도. 그래서 저희도 지원주택에 이제 입주하게 되시면 본인이 이 동네에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이사 가고 싶다라고 하지 않고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는 계약서상에는 20년은 같이 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집에 같이 이제 사시는 장애인분들에게 이게 행복 플래너가 이제 파견이 이제 되면서 정기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원 주택의 장애인분들과 더불어 이제 사회적 어떤 그런 가족이 되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이제 하고 있고 모든 자원을 연계를 합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급여 신청에서부터 시작해서 활동 지원사 연계, 공공후견인 연계, 그다음에 병원 동행 등의 다양한 부분들을 지금 행복 플래너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쨌든 지금까지 지원주택이라든가 플래너의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요, 좀 이제 이 장애 정도가 좀 심하신 이제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상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안부 묻기로 해서 뇌병변 장애인 분들에게 영양 밑반찬 지원 사업에서 당신을 위한 반찬 당신만을 주 1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 홈 케어 서비스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 장애인 가정의 이제 활동 감지기, 응급 호출기, 스마트 전등, 차단기 등 설치해서 응급 상황이 발생 시에 응급 안전 요원 119에 연락해서 후속 조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서비스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게이트웨이가 있는데 여기에 119 버튼이 있거든요. 그럼 119 버튼이 누르면은 119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응급호출기도 이제 목걸이형도 있고 그다음 화장실에도 응급호출기가 있어서 그때 호출기를 누르면은 119랑 자동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후속 조치를 받을 수 있고요. 저희 이제 통합돌봄 스마트홈 케어 시스템 관제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저희 응급안전 요원들이 이 부분들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고 저희 행복 플래너 역시도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장애인 분들의 어떤 그러한 어떤 지금의 삶의 일상에 대한 부분들이 또 장애인뿐만 아니고 이제 가족들도 이렇게 외부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스마트 홈 케어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응급 구조 사례들 역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동지원 사업 누리카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차가 엄청 많이 막히고 그리고 이제 이용하시고자 하는 그 분에 비해서 지금 물량이 차량이 아주 많이 부족한 이제 상태인데 저희 그나마 이동지원 사업 지금 현재 3대밖에는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통합돌봄 정책 대상자들 중심으로 해서 사업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장애인분들이 욕구 중에서 여가 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심리 정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욕구가 있어서 장애인 상담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같이 연결해 가지고 진행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사례인데요. 지금 대부분이 대구 남구 같은 경우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선정이 된 부분은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모형을 만들기 위한 부분이라면 제주시는 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언급이 없었는데 저희가 이게 지원주택의 입주를 제주시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입주를 시켰는데 대부분이 시설에 살고 있던 장애인분들이 신청을 해 주셔서 그분들이 탈시설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이 발표되고 있는 이제 오땡땡 씨는 지금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 장애인 지원주택에 지금 입주를 했고요. 저희가 이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역사회 독립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장 이제 큰 어떤 연계 부분에서는 취업수의 욕구가 많았는데 제주시 축협에 사무 보조로 연계돼가지고 지금 잘 다니고 있고요. 이분은 지원주택 투룸에 살고 있었던 분인데요. 자기가 2명이 같이 사는 걸 너무 싫어하셔서 저 혼자 살고 싶어요라는 요구를 가지셔서 이번에 12월 1일 날 청년 매입 임대 주택으로 이제 나가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갔더라도 저희들이 지속해서 이들의 삶을 함께 이제 공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적장애인 부부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냥 서로 이제 연인 관계였는데 올해 6월 달에는 이제 출산을 이제 임박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에게 의뢰가 됐어요. 그래서 지역 케어 회의를 이제 개최해서 거기에 주거 지원 팀이라든가 이런 그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만들었는데 개발공사에서 긴급 주택을 지원해줘서 매입 임대 주택이 긴급 이제 지원으로 들어가서 지금 아이 낳고 또 남편도 지적 장애인이지만은 남편도 공단과 연계해서 직업 연계를 하고 복지관에서는 이제 가사 지원 이렇게 연계도 하면서 지금 잘 지내고 있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사업이 이 짤막한 시간에 다 이야기하기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분절적이었던 사업들을 그냥 플러스만 시켜가지고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러한 어떤 인상적인 부분들이 되게 이제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장애인분들이 살면서는 이제 다른 어떠한 그 어르신도 그 이제 다른 이제 그 대상자보다도 더 많은 이제 서비스가 결합이 되어만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힘을 얻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원래 이렇게 해서 저희는 뇌병변 장애인하고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종료를 시키면서 내년부터는 전 장애 유형으로 이렇게 확대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제주시에서만 하고 있으니까 그 저희 서귀포시는 왜 안 하느냐 하는 그런 욕구들도 되게 많은 부분들인데 지금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이걸 앞으로 장애인이 좀 소외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인 중심이다라기보다는 노인과 더불어 장애인 분들도 함께 이제 같이 그만한 어느 정도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가 잘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시범사업 지역도 적고 근데 내년도에는 장애인 저희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애인 유형만 하지 말고 노인도 해라. 지금 그래서 다 융합형으로 가라라고 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지금 내려온 거 모든 지자체에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은 어쨌든 진행이 되면서 확대는 되어 될 것 같은데 그런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 아니면은 장애인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힘을 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자님 잠깐만 좀 계셔 주시죠. 아직은 선도 사업이다 보니까 종합적인 것을 모든 것을 다 하지는 못하고 또 모형은 아직까지 그 확정되었다기보다는 모형을 그려 나가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을 해보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케어라는 말을 이제 돌봄이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케어 그러니까 굉장히 품위가 있어 보이는데 돌봄 그러니까 돌봄을 받는 대상자가 되어버린 것은 좀 자립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단어 같아서 좀 단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사례반을 얘기해달라고 오늘 얘기했는데 그래요. 어려운 얘기를 해주시면 개인적인 의견을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사례 관리를 하면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 뭐 이렇게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정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종합 우리 판정 도구 같은 걸 이용해서 욕구라든지 아니면은 이 서비스 사정 같은 어떤 자료를 활용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체험주택하고 지원주택 말씀하셨는데 체험주택은 체험홈 같은 건지 체험홈 같은 겁니다. 차이는 겁니까? 한 2년 정도만 거기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정 도구를 쓰시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이제 사정 도구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도구를 이제 사용해서 하는 부분들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어떤 우리가 사례 관리 이제 어떤 방법을 하듯이 이제 초기 면접이 지금 이루어지면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사정 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자원 연계나 이런 부분에서 진행 사항에서 저희들이 케어 회의에서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이 서비스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연계가 되면은 저희가 그걸 지원 계획을 이제 수립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문제는 너무 저기 뭐야 저 철학적인 것 같아서 답 안 하시고 또 되겠습니다. 아니 돌봄은요. 예. 저도 처음에는 대단히 돌봄에 대해서 그리고 케어 돌봄 막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그 되게 거부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우리가 돌봄 대상자냐 이제 이랬는데 요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많은 이제 그 세미나들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제가 그 여성가족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몇 번 토론회를 장애인 쪽에 돌봄 한 사업 한다고 많이 오시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갔더니요. 그들이 바라보는 돌봄이라는 것들은 대단히 큰 영역이었고 좀 정의적인 좀 거시적인 개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돌봄이라고 하는 딱 들었을 때의 그 어떤 인상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서의 그런보다 어쨌든 저 어떤 그런 그 정책적인 그런 용어에 대한 부분들은 솔직히 저도 이건 인정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어느 날 커뮤니티 케어 쓰다가 순간 야 우리나라 말을 써야지 하면서 돌봄이라는 용어를 확 써버리었다고 이제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서 어떤 그런 그 다양한 이제 관점과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 용어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이런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한번 이제 의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기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